나이 변수를 만들려다가 포기했어요. 지금 너무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미안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이랑 고등학생 그룹을 비교를 하는 건데 그 연구인데 그냥 이렇게 합시다. 중학교 1학년이랑 고등학교 1학년 정도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마 여기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는 몇 학년을 대상으로 했는지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건 저는. 어쨌든 그러면 이제 나이를 어떻게 평균 표준편차 내는 거는 어차피 뒤에서 평균 표준편차 내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서 굉장히 무책임한 영상이 되고 있네요. 뭐 여러분이 워낙 알아서 잘 하실 테니까. 자, 봅시다. 여기서 지금 이 중학교급과 중학교인 애들이 고등학교는 2로 돼 있고 중학교는 이제 1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에 있어서 성별이 이제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인지를 분석을 하고 싶어요. 중학교 집단과 고등학교 집단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성, 남성은 젠더 이 변수예요. 이게 이제 남녀인데 지금 1이 뭔지 2가 뭔지 헷갈리죠. 그렇게 할 때는 이거 코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설문지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설문지를 체크를 해야 하고 대규모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지금 1은 남자, 2는 여자로 돼 있는 거죠. 이게 항상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여기 values 있죠. 여기서 1 친 다음에 남성 지금 메일 2는 여성 female 이렇게 쳐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케이 눌러주면은 이게 이제 1, 2로 코딩이 안 되고 이거 지금 여기서는 1, 2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기술 통계를 해요. 기술 통계를 분석을 하면 아까 그 젠더를 찾아갑시다. 이걸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면은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냐? 메일이 얼마, 피메일이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문제는 전체 집단에서 이렇게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렇게 나오는 건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에서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크로스 탭을 들어가요. 그러면 중학교 집단 이렇게 있고 집단을 여기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젠더를 여기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면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중학교 집단 1이고 고등학교 집단 2인데 이것도 만약에 헷갈린다. 그러면 1, 2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나 싫다 그러면은 똑같이 해주면 돼요. 앞에서 젠더 한 것처럼. 어디 들어가면 되겠어요? value 들어가서 1은 중학교. 이게 한글이 지금 안 쳐져서 됐다. 중학생 해도 되고 중학생. 2는 고등학생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 뭐 학교 급으로 가끔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middle 이렇게 쳐주고 change 그리고 이거는 high 이렇게 하이스쿨 이렇게 해서 change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 가끔 한글이 이렇게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분석을 여기서 해도 돼요. 아까 한 분석 크로스 탭 들어가서 똑같이 넣어주고 오케이 눌러주면은 달라도 미들 하이로 바뀌었죠. 1, 2가 아니라 이렇게 밸류를 지정을 해주면 1, 2가 아니라 미들 하이로 되는 거고 중학교에서는 남성이 이만큼, 여성이 이만큼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남성이 이만큼, 여성이 이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퍼센트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중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2만 명 중에 만 몇천 명이 몇 프로인지 2만 명 중에 9천 몇 명이 몇 프로인지 이렇게 보고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엑셀을 다시 갖고 와가지고 계산하실 줄 알겠죠?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데이터에서 select cases가 있어요. select case if condition is satisfied 이 두 번째 걸 클릭을 해주면 자 중학교 집단 그룹 이 변수를 이렇게 갖다 넣어줘요. 다시 이거를 이렇게 갖다 넣어주고 이거는 1일 때 그렇게 하고 continue 하고 OK를 눌러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데이터 뷰에 보시면은 아까 이 대각선 표시 취소 표시가 생겼죠. 즉 이거는 1일 때니까 2인 경우는 다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할 때는 1인 애들은 여기 대각선 표시 없죠. 대각선 표시 없고 이렇게 없죠. 2인 애들만 대각선 취소 표시가 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이
그리고 빈도 분석 들어가서 이 성별 넣고 오케이 눌러주면은 1인 경우에 한해서만, 즉 중학교인 경우에 한해서만, 미들 그러니까 21,651명에 한해서만 남성과 여성을 분석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또 그 이제 퍼센트까지 다 돼 있죠. 이걸 이제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나는 그러면 이거는 중학교고 그럼 난 고등학교도 해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거는 2일 때 컨티뉴 하고 오케이 눌러주면은 반대로 돼요. 지금 보시면은 2인 경우가 이제 B급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2인 경우는 다 B급이 안 나오게 되는데 1인 경우가 이제 다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분석을 프리퀀시 하고 분석을 오케이 해주시면 이렇게 2인 경우 즉 2가 뭐죠? 2가 하이스쿨이죠. 이 고등학교 애들일 때 고등학생들만 선택한 상태에서 남성과 여성의 수치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퍼센트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를 연구 참여자를 보고를 해주면 됩니다. 뭐 학년에 따라서 할 때도 학년 변수가 어떻게 코딩되어 있는지 봐서 그 학년에 맞게 셀렉트 케이시스 해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요 나이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변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평균 표준 편차 구하는 건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넘어가고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확인을 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확인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확인해야 되는 변수 중에 하나가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죠. S13, 16, 20, 24. 어떻게 확인하냐? 이거 이거 아니에요.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중학교 집단과 그다음에 고등학교 집단 각각에서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중학교 집단 이거 헷갈리니까 이거는 1일 때 컨티뉴 하고 오케이 누르면 또 중학교 집단에서만 분석이 됩니다. 중학교 집단 내에서 이 크롬바 알파를 분석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어디를 들어가야 되죠? 여기 스케일 척도라고 되어 있을 때 척도, 신뢰도 분석 이거를 들어가셔서 이 문항 숫자를 이제 해주시면 돼요. 학업적 자기 효능감 S13, 16, 20, 24죠. 13, 16, 20, 24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스태티스틱 들어간 다음에 보통 이제 스케일 if item deleted를 눌러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눌러주고 continue OK 하면은 문항의 내적 일치도 값이 나오게 됩니다. 요게 문항의 내적 일치도 값이에요. 즉 이거는 아까 말한 중학생 집단이죠. 중학교 집단에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의 내적 일치도 값은 0.746이다 라는 게 나오죠. 아까 눌렀던 게 아이템 if deleted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S13 문항을 삭제했을 때 전체 신뢰도는 얼마가 되는지를 여기 점수로 나타내주는 값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삭제를 하거나 뭐 척도 개발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을 보고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아이템 if deleted를 왜 눌렀냐면 만약에 특정 문항을 삭제했는데 신뢰도가 엄청 높아져요. 그러면 이 문항을 되게 좋지 않은 문항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게 이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측정을 하는 건데 뭐 이상한 변수를 하나 갖다 넣었다. 이렇게 하고 OK를 눌렀어요. 그렇게 했을 때 더 봐보세요. 이 S13 문항이 삭제되면은 전체 이제 신뢰도가 0.5가 되죠. 그러니까 이 전체 5문항일 때는 전체 신뢰도가 0.659였어요. 근데 S13 문항을 삭제하면 0.553으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죠. 이것도 똑같아요. 16번을 삭제하면 전체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2.56에 비해서 떨어지는데 좀 이상한 애의 문항은 삭제하면 이 전체 신뢰도를 오히려 높여주는 0.746으로 높여주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삭제를 고려하는 게 되게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문항이 필요 없으니까 이 네 문항만 가지고 OK를 하면 뭐 전체 0.746인데 각각의 문항을 삭제했을 때 그 신뢰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는데 다 안 좋아지죠. 전체 신뢰도보다. 그러니까 얘네 네 문항은 다 그냥 괜찮은 애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신뢰도 이제 구해보실 수 있겠죠? 내적 일치도. 문항 간 내적 일치도. 크롬박 알파 값 구하는 거 이거예요. 크롬박 알파 이거를 보고 해주시면 되고 이제 기술 통계 및 상관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 게 개인 공부 시간과 사교육 시간은 각각 변수 하나예요. 그러면은 이 변수 하나는 그냥 이렇게 분석해서 기술 통계일 거예요. 그리고 디스크립티브 기술 통계 여기 들어가면 이거는 없애고 이렇게 해서 옵션 누르면 이게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그리고 이게 첨도, 외도 이렇게 되거든요. 컨티뉴 하고 오케이 눌러주면은 이 변수 각각 이게 얘가 개인 공부 시간, 얘가 사교육 시간이죠. 그리고 지금 왜 2만 명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셀렉트 케이시스에서 중학생으로 선택돼 있어서 2만 명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선택돼 있는 상태에서 평균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표준 편차 값이 얼마인지 요거 봐줘야 돼요. 스태티스틱스 요 값이 이제 외도 값이고 콜토시스의 스태티스틱스가 이게 첨도 값입니다. 이 각각의 값이 얼마인지를 보고를 해주시면 되죠. 이거는 중학교에서 아시겠죠? 이건 사교육 시간도 각각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고등학생에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2로 또 바꿔주는 거예요. 컨티뉴 오케이 한 다음에 고등학생만 이제 선택이 됐어요. 그럼 똑같이 기술 통계 해서 오케이 눌러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중학교, 이건 고등학교. 그래서 각각을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잘 나눠서 해주면 돼요. 물론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긴 한데 지금 우선은 이렇게 해주세요. 너무 헷갈리실 거예요. 여러분 이미 헷갈리시잖아요. 자, 요건 됐어요. 근데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네모낭이에요. 그리고 이 네모낭 각각을 이렇게 보고해줬는데 지금은 요거를 하나로 합치겠다고 말씀드렸죠. 합치는 게 낫다고. 얘 네모낭을 평균을 내줘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 이게 아마 변환일 거고 컴퓨트 베리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m 하고 학업적 한글화 써줘라. 학업적 자기 효능감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올 눌러주시고 민 아시겠죠?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는 네모낭을 평균 낼 거죠. 근데 네모낭을 이거 지워주고 네모낭이니까 13 더블 클릭하면 되고 쉼표 그리고 16 더블 클릭 쉼표 그리고 20 더블 클릭 쉼표 24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 눌러주면은 막 뭔 일이 생기죠. 그렇게 하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변수 보기를 해야 돼요. 변수 보기를 가시면 맨 마지막에 이게 생겼어요. 새로운 변수가.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대한 평균값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선택이 지금 그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만 선택이 되는 상태이긴 하지만 얘네도 다 분석은 해줍니다. 고등학교 애들까지 평균 내는 거는. 그렇게 해서 이 평균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행동조절 능력, 학업 성취도 다 평균값을 각각 내보세요. 근데 이게 약간 이렇게 빗금돼 있는 게 싫다 그러면은 셀렉트 케이스 똑같이 들어가서 올 케이스 그냥 선택 오케이 해주면 그냥 전체가 다 그냥 선택이 된 상태에서 분석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중학교 집단, 고등학교 집단 그게 아니라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평균 내고 이것도 평균을 각각 내보실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하나만 더 내볼까요? 행동조절 능력까지만 한번 평균을 내볼게요. 뭐 직접 적어주셔도 되고 이거 쉼표 이거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행동조절 능력도 나오게 되는 거죠. 학업 성취도 여러분 평균 내실 수 있겠죠. 그 평균 낸 값을 여기도 하나 새로 만들어요. 그럼 이건 다 됐죠. 그러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이 표 그리실 수 있겠죠. 한번 직접 분석을 해서 다 그려보세요. 이 평균 값을 하나로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관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상관 계수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대각선 아래는 중학교, 대각선 위는 고등학교예요. 또 중학교와 대각선 따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따로 분석을 해주는데 셀렉트 케이시스 한 다음에 이제 나는 중학교부터 먼저 하겠다. 컨티뉴. 오케이 하면 중학교 애들만 이제 또 선택이 되겠죠. 여기 보면 중학교 애들만 선택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밑에 있는 애들이 중학교
애들이거든요. 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애들이에요. 그럼 이제 중학교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상관을 분석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correlation, bivariate 한 다음에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를 다 넣어요. 예, 지금 내가 분석하는 애들이 요거 그리고 개인 공부 시간 그리고 사교육 시간 넣어놓고 아까 평균을 낸 학업적 자기 효능감, 행동 조절 능력 그리고 성취도 또 같이 분석을 해서 여기 넣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그냥 오케이 눌러주면은 또 분석이 돼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거를 풀을 새로 하나 그려보세요. 이게 이제 중학교고 고등학교는 똑같아요. 고등학교도 이렇게 해서 이거 2로 한 다음에 컨티뉴 하고 오케이 누른 다음에 똑같이 여기 이제 또 성취 점수 들어가야겠죠? 오케이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적당히 잘 한번 적어서 와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 공부 시간과 사교육 시간의 차이를 분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봐봅시다. 아까 중학교 내에서 개인 공부와 사교육 시간 간의 평균 비교는 대응표본 T 검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우선 중학교 내니까 이걸 해주셔야 돼요. 중학교 내에서 중학교는 1이죠. 중학교 애들만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 오케이. 그리고 이 내에서 중학교 애들만 지금 선택이 된 상태예요. 만약에 이게 궁금하다 하면은 프리퀀시 한번 내보면 돼요. 이거 말고 이 변수로. 오케이. 빈도 분석이거든요. 내보면 중학교 애들만 살아있죠 지금. 이 애들만 가지고 분석이 되는 건데 이 애들 상태일 때 개인 공부 시간과 사교육 시간 간의 평균 비교를 하고 싶다. 그럼 T테스트인데 Analyze 들어가서 평균 비교, 평균. 평균 비교로 나올 거예요. 원 샘플 T테스트 아니고 인디펜던트 알고 있죠? Paired 샘플 T테스트. 이게 대응표본 T검정.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 자, 페어가 지금 개인 공부와 사교육이에요. 그러면 개인 공부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옵션 한번 들어가 보고 모르겠죠? 그럼 넘어가요. 아무것도 안 눌러도 돼요. 오케이 하면은 중학교 내에서 중학교 애들만 가지고 분석한 거예요. 이게 미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응답을 안 한 변수 그러니까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분석은 2만 1,000 몇 명이 되는 거죠. 1,300 몇 명, 여기 600 몇 명이지만 실제로는 이 변수에 응답 안 한 애들이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평균값이 여기 나와 있고 표준 편차가 여기 나와 있고 표준 오차의 값은 여기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사교육 시간의 값도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그리고 뭘 보셔야 되나? 자, 페어드 값을 봐주셔야 되는데 이 두 값을 뺀 거예요. 이 두 값을 빼준 값이 이게 나와 있고 사실 이거는 뭐 그냥 이거 두 평균 뺀 값이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걸 봐주셔야 돼요. T값. 그래서 여기 논문에 보고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T값은 마이너스지만 실제로 T는 보통 그냥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그냥 양수로 표현을 많이 해주거든요. 왜냐면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양수로 표현을 해주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자유도라는 건데 이거는 보고를 해주는 경우도 많지만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달려있는 별은 이 significant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이제 중학교의 분석이고 고등학교 분석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나요? 셀렉트 케이시스 똑같이 이거는 고등학교 애들만 모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애들만 잘 선택됐는지를 똑같이 그룹 배리어블로 확인하면 이 하이스쿨만 선택이 돼 있죠? 똑같이 compare means에서 paired sample t-test 들어가서 이거 두 개 그냥 똑같이 해주면 돼요. 오케이 하면은 이 값이 나오는 거죠. 이 값을 그대로 여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대응표본 T 검정이고 근데 나는 중학교 애와 고등학교 애 둘이 간에 개인 공부 시간이 차이가 나는지를 보고 싶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거는 독립표본 T 검정이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을 비교하고 싶죠.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 애들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렇게 되면 두 그룹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애들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all cases로 바꿔주시고 analyze 들어가서 compare means에서 independent sample t-test 이게 독립표본 T 검정이에요. 그리고 그룹 베리어블에 집단을 넣어주시고 define은 그룹 이름 1로 돼 있고
두 개만 두 그룹에서만 확인할 수 있잖아요. T테스트는 두 그룹일 때만 쓸 수 있으니까 1, 2 적어주고 continue. 그리고 비교할 그 점수는 내가 만약에 개인 공부 시간의 차이를 이 두 그룹에서 개인 공부 시간의 차이를 보고 싶다 하면은 요걸 넣어주시면 되고 오케이 하면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개인 공부 시간의 평균은 요거고 표준 편차는 이거고 표준 오차는 이거다. 그리고 여기서 봐주셔야 될 게 지금 이상한 르인의 테스트, 르빈 테스트가 나오고 T 테스트가 나와요. 이 르빈 테스트는 뭐냐면 이 항상 무슨 통계 분석을 할 때 기본 가정이 있죠. 근데 T 테스트의 기본 가정은 르빈 테스트 이 등분산 가정에 뭐 기본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해 주시면 되고 이게 0.05보다 낮으면 가정이 만족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 0.05보다 작은 값이죠. 0.05보다 그러면 equal variance not assumed를 이 행을 봐주시면 돼요. 이 행의 점수를 보고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 t는 이거고 그리고 뭐 degree of freedom이 나와 있고 significant가 0.05보다 작죠? 그럼 이럴 때는 별이 3개가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t 값과 이 significant 값을 위주로 봐주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개인 공부 시간은 지금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나온 거고 그럼 사교육 시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려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럼 각각 지금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거를 결과를 표로 한번 나타내서 한글로 한글 파일에 표를 그려서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네.